라디오 천하 라디오 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라디오 천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라디오 천하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들을 진맥하고 심층 분석하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단서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하버드대 한 조선족 학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 연변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성공이 있게 했고 또한 나의 오늘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중국에 감사하고 연변 조선족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녀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든 동년 시절을 이겨온 19살 한 청춘의 인간적인 이 고백은 극히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뿌리 깊은 가문의식은 우리에게 사색을 남겨주었습니다. 가문, 복은 은혜를 고맙게 여길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이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무엇 때문에 가문 보훈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칼럼 미국 하버드대 조선족 학도의 고백의 저자 조당위 선전부 원 부부장 최영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하버드대 조선족 학도, 그러니까 지난 세기 80년대 수학 영재로 널리 알려졌던 김홍화 씨의 장남 신설야 군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쓰신 칼럼을 읽으면서 신설야 군의 가문 보훈의 마음의 자세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신설야 군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그 느낌이 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지요. 신설야 군이 위할아버지니가 예, 우리 조선족 문단의 저명한 시인 김응준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분으로부터 우연하게 그 외손자에 관계되는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호기심이 좀 동해가지고 예. 좀 아이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어떤 마음의 뭐 자세도 없이 그 하여튼 아주 지난 80년대 우리 민족이 아주 자랑으로 됐던 김홍화 학생 네. 자제분이 도대체 어떤가, 어떻게 컸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가 다 우러러보는 이런 그 명문대인데 예. 거기까지 입문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놀랍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호기심이 많이 아마 작동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나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조용히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첫인상이 정말 그 아주 애티가 잘잘 흐르더라고요. 네. 나이를 보니까 19살입니다. 예. 19살 하면 우리가 다 그 시기를 겪어가지고 알겠지만은 이제 그 뭐 미성년 딱지를 방금 뗀 이런 그 뭐 청소년에서 이제 그 뭐 서서히 미성년으로부터 성년으로 전환하는 이런 딱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아이지요. 뭐. 그러니까 아주 천진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 아주 그 좀 대구든 이런 그 어떤 그 자세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일단은 먼저 쭉 그 자란 과정을 좀 먼저 듣는 걸로 해봤는데 제일 감동적인 거는 역시 소년가장 이 네 글자지요. 우리가 지금 흔히 보면 한국 사회에서 참 부모들이 너무 일찍이 뭐 세상을 떴거나 혹은 그 지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나 아주 그좀 거미 같은 아이들이가 오히려 소년가장 혹은 소녀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동생들도 같이 챙기면서 그 학업을 완성한 이런 그 우리 사적들을 뭐 TV나 여러 가지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이런 아이구나. 예. 그래서 그 말은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 이미 그 자란 이런 성인들도 이 같은 그 생활난을 이겨나가고 일종의 자기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참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기 힘든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나던 해에 어머니를 잃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잃기 전에 제가 알건대는 아버지가 그 불의 사고로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하기 바쁜 이런 그 상황이 치달았어요. 그러니까 야가 3살 때 태어나서 3살 때 이미 아버지는 아주 불우한 이런 그 환자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세상을 뜨고 아, 어떡해요. 그리고 이 아이 밑에 또 동생 하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막막하죠. 예. 물론 들어보니까 그 과정은 좀 그 이모도 뭐 있고 한다 하지만은 그래서 어릴 때는 아주 잠깐 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 어릴 때 잠시 이모들이 좀 거둬주고 또 할머니가 네. 친할머니가 저 북경이 있대요. 그래서 야가 집이 거기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 소학교로부터 초중 2학년까지는 북경에서 생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부모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모들이 거둬주고 그 할머니가 많이 보살펴주면서 그 자랐겠지만은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초중 3학년부터 미국에서 고중 단계를 초중 3학년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특히 고중 단계부터는 완전히 미국에서 학업에 올인하는 예. 이런 그 상황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초중 3학년부터 자 지금 오늘 와서 19살 돼서 지금 미국에 가서 18살이 하버드 대학 간 거죠. 예. 그러면 이 몇 개 그 과정은 아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버드 대학이라는 게 그렇게 가기 힘든 곳이죠. 예. 그러니까 야 여기를 가기 전에 적어도 이 고중 단계에서는 엄청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네. 자 가정에서 아버지를 보살피고 또 아이 동생을 또 챙기면서 자기 학업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위치에서 그것도 그저 대충 따라간 것이 아니고 네. 그 고중 단계에서 미국 사회에서 공인하는 제일 어려운 그 난제들을 제일 출중하게 풀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버드대에 입학하는 네. 아주 이런 장거를 이뤄낸 이런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그 쭉 들어본 다음에 몇 마디 질문을 했거든요. 자, 우리 보건대도 너가 물론 여기 잠깐은 북경에서 어떤 우리 국민교육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가 아주 짧은 몇 년이죠. 그렇죠. 소학교부터 초중 1학년까지. 예. 그리고 대부분 많은 시간은 자 너는 미국에서 일단 먼저 태어났고 그럼요. 그러니까 너 이것은 부모를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예. 네가 태어날 때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지요. 국적이.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 됐고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에 잠시는 북경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소학교도 좀 다녀보고 했겠지만 많은 시간 미국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학교 교육,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내주는 그런 보조금이 해가지고 다른 생활 내원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예.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보조금이 해가지고 아버지와 동생들을 챙기고 자기까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하버드 대학을 노크한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버드 대학 명문까지 입학했어요. 이렇다 할 때 너는 도대체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감지덕지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대신 우리 중국 혹은 그 조선족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아주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얼핏 짐작하던 네. 데는 별로 뭐 그렇죠. 특별한 감정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넌지시 그쪽을 한번 좀 짚어봤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조선족, 연변 조선족 혹은 연변이 조선족 사회에 대해서 이 마음이 담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문의하니까 그 질문이가 아주 미사력으로 뭐 해가지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이가 우리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생활하는 생활 그 권위가 북경이니까.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북경에서 잠깐 있다가 미국에 가 줄고 생활했기 때문에 많이는 중화권이라면 저하기 한족권에서 좀 생활했고 예. 그러니까 한어는 아주 능란하게 하는데 우리말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어로 쭉 구사라는 대개 뜻을 쭉 풀이하면 저는 이 북경에 내 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게 역시 고향이라는 이런 말이고 그래서 연변은 역시 내 고향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 성공을 이끌어준 중국 우리 연변이가 우리 어머니를 있게 하지 않았는가 예.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자연히 마음속에 연변을 담고 중국을 담을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내 피에는 역시 조선족의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말은 아주 잘잘하게 사무치게 그 민족의 이익이 아니고 예.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그렇다 해서 또 너무 거기 확 빠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또 따지보면 아주 지극히 또 논리적인 이런 말로 이 뜻을 딱 잡아가지고 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국관이가 딱 정리됐어요. 이건 흔하잖아. 내 조상을 낳은 나라. 조상이 살던 우리 연변. 네. 그러니까 내 조상이 있게 한 곳을 내가 그냥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아주 그 자연스러운 논리. 네. 그래서 이번에 와서도 그 들어보니까 그 위할아버지 되는 김웅준 선생이 그 소개를 해주던데 이번에 여기 와서 쫙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한 곳은 제 엄마가 다니던 연변일 중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그 공부하던 그 시기를 한번 피부로 느껴보는 것. 예. 그래서 사실 이게 80년대 김홍화가 얼마나 이 지역에 쌓여서 아주 그 유명했었죠. 유명했거든요. 예. 수학영재로서. 그리고 복단대학 이 두 곳을 내가 한번 답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 때 이미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버드 대학 1학년생이거든요. 네. 이제 한 학기가 끝이 나가지고 이제 방학이 돼 왔는데 그래서 연변일중에 찾아가서 그 연변일중에 가면 그 전시관이 있대요. 예.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말하자면 김홍화를 소개한 사진이 5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보면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예. 아이가. 그러면서 정말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길로 해서 복단대학에 가서 또 복단대학에서 어머니가 공부하던 그 시기를 되새기면서 네. 그리고 또 거기서도 아주 그 통곡하며 그랬대요. 그래서 연변 일중과 복단대학을 두루 답사하면서
나중에 야가 밝힌 마음속의 고백이 꼭 어머니가 채우지 못한 업적을 내 아들로서 꼭 일궈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비롯한 우리 가문이 영광을 빛내고 네. 우리 조선족이 영광을 빛내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런 말을 딱 하더래요. 예. 깊은 감동을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아주 피는 정말 속일 수 없구나. 그렇게 머리가 아주 좋다는 이것도 보여주면서 그렇다 해서 어떤 건 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란 게 다 나름이거든요. 예. 그 뭐 나는 뭐 하던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거지 뭐 누구 옆에서 저를 이끌어준 것도 없고 물론 이모들이 친척들이 할아버지 다를 이끌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나라하고는 뭐가 나고 지역사회하고 뭐가 나다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이 딱 정리됐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말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구나. 예. 그래서 아주 보면 우리 그 옛날에 그 붉은 신호등 있잖아요. 네.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일찍 든다는 충무련다 가해서 조당자. 예.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소년가장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 네가 기죽거나 완전히 사유가 삐뚤어 나간 것이 아니가. 오히려 더 명랑하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면서 오히려 더 올곧게 네. 자기 인생의 걸어온 길을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왜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나는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이 쭉 정리돼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아주 나이가 상당히 어린 나이겠지만 제가 아주 탐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예. 그 사이에 뭐 저도 뭐 만날 사람들은 많은 사람도 만나봤지만은 뭐 명인들이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 연령이 저보다도 엄청 많은 분들 그래 우리 동년배들 여러 분야를 전전한 이런 그 뭐 사람들 많이 만나봤겠지만 이런 어린 나이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감명받은 적은 아마 처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인간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또 다 실천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뭐. 가문의 마음, 뭐 버운의 자세 이 사위가 많이 결여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요. 보온 이 가문 의식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제일 상식적인 도리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는 꼭 무슨 곁에서 누가 뭐 산수 문제를 가르치듯 뭐 네. 한나에다 한나가면 둘이고 이렇게 구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거는 인간이라면 또 철이 들면서 느낌이 생기면서 이건 자연히 우리가 마음이 담게 되는 이런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리 그 동물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동물 세계에 우리 그 초원을 활보하는 사자나 아주 그 지독한 이런 그 뭐 우리 맹수들 있잖아요. 늑대도 좋고 표범도 좋고 여기 그 치타 뭐 이러한 물건들도 감은 보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놈들도 새끼 때부터 우리 인간이가 그것을 자기를 잘 그 알뜰히 보살펴가지고 키워준 이런 데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자나 범이나 늑대나 여기 뭐 이런 맹수들이라 할지언정 이놈들도 저 인간이지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건 마음으로 느껴요. 예. 제일 절실한 그런 사례가 우리 가족에서 보면 우리 그 애완견 강아지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은 원래 인류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 우리 그 많은 우리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이 개들이 그 인간에 대한 감은 보온 의식은 그 투철하기로 오히려 인간을 초월하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그렇죠. 예.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자기 뛰어나가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이가 지금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지금 방 안에서 자고 있을 때 문 허비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일어나게 애쓰고 해가지고 네. 끝내 그 주인을 살려가지고 나간 이런 장면이거나
이런 게 허다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나중에 그 개를 끌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문 보온이라는 것은 구태여 누가 이러저거나 그리고 아주 대학교의 그 무슨 아주 고등교육의 그 룰을 거쳐야만이 이것을 터득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대단한 힘든 이런 것도 그 도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란 게 일반적으로 쭉 자기들을 어느 정도 잘하고 어느 정도 도리가 형성되면 나쁘고 좋고 이런 애정관이 형성됨과 동시에 야, 고맙다. 예? 네. 저 사람한테 참 고맙다. 저 사람 내 밉다. 여기는 이런 것이 꼭 여기 더불어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같은 데가 미국사에 또 하나 있는데 왕연이라고 요것도 18살짜리 합니다. 재미 화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아이인데요. 야가 미국에 있는 그 명문 고중에서 아주 학습 성적이 출중하지요. 예. 그래서 졸업할 때 모든 과목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누르고 단연 수석자리에 참가해서 그 고중을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단연히 어떤 혜택이 차려지냐 하면 미국 대통령이 상장이 거기 옵니다. 예. 그런데 이 상장이가 많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민들한테만 차려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만약 왕양 같은 화교가 이것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 아이가 이걸 앞에다 두고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신청합니다. 이러면 이 대통령상이 이 아이한테 차려지고 야 앞길이 또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대학이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열리고 한데 예. 도리는 간단합니다만 이 아이가 대통령상을 거절합니다. 아주 올곧은 말이가 한마디를 딱 남기는데 그 어떤 형에도 조국과는 바꿀 수 없다.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 아닌가요? 이거 아주. 그 18살 된 아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평소에 부모들한테서 조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하자면 대통령상을 앞에 놓고 내가 미국 국적에 가입하겠다 하면 모든 것이 그 한마디로서 딱 정리되는 겁니다. 앞날이 또 무한히 열렸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예. 그 어떤 영예도 조국과는 흥등할 수 없다는. 자, 기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또 이 기사를 어디서 봤냐면 조국과는 흥등할 수 없다는. 자, 기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또 이 기사를 어디서 봤냐면 한국에서 어느 우연하게 한국의 어느 이런 책자에서 봤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깜짝 놀랐고 예. 그 미국사에서도 놀랐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아이들이 그 어떤 그 뛰어난 그 학습 성적에서 그것을 보여줬겠지만은 야, 아주 탄탄하게 공부만 하는 책벌레가 아니고 예. 그 대신 또 조국에 대해서 이런 그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그래서 아주 그 서양사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할 수 있어요. 자, 이분은 워낙 여기 연변에서 자치주 인민대표 문화예술계 대표입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에 반우파 투쟁에서 우파를 걸려요. 예. 네. 그 사실은 여기에서 중국 작가로서 중국 작가협회 회원이고 그리고 역시 문단건설에서 초창기를 연 중국 조선족 문학의 선구자의 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우파를 걸겠죠. 그래서 도저히 이 같은 상황에서 설전으로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해 나가나 누가 쟁론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길을 선택했어요. 네, 미국 땅에 나가서 망명했는데. 예. 자, 망명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국을 떠나서 완전히 배신하고 네.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했던 이 조국을 갖다가 비난하고, 예? 그 아주 여러 가지 작품 활동 통해 가지고 비난하고 배반하는 이런 게 사례가 또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죠. 나는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내 망명했지만은 나는 조국을 버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예, 그런 주문이 옵니다. 우리 작가들과 같이 작품 활동을 합시다. 작가 동맹에서도 오고 혹은 신문 이런 출판 계통에서도 어떻게 좀 네, 같이 하자는 이런 예, 제의를 하는 것을 다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거절한 뒤에는 무슨 뜻이는가? 나는 중국 작가다. 예.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왔다 해서 아무 때 가서 그를 팔아먹는 이런 예? 예, 사람이 아니라는. 그래서 끝내 19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예. 돌아올 때는 떳떳하게 돌아왔어요. 예. 가정도 안 이루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예. 거기 가서 그동안 그 뭐 중국을 조국을 갖다가 비난하는 이런 걸 한 편도 발표한 적 없고 예. 그러다가 명예가 회복되니까 찾아와서 아주 짧은 여생 14년 동안을 여기서 계시면서 또 우리 조국을 찬미하고 당을 찬미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이런 많은 작품들을 쓰시고 발표하고 하다가 나중에 행복하게 여생을 맺힌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친이지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우리 가문이라는 이런 상황이가 평상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는 잘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한 인간이 역경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임 대통령 가운데 커니디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네가 조국이 내한테 해준 게 무언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네가 조국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것이 그 당시 대단히 유명한 이런 그 연설로 이렇게 기억이 남게 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조국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영원한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그 자세에서 네,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했는데 이것이 가문 보온이라는 것이가 이런 한 개인이 운명 아주 제일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초심을 잊지 않고 그래요. 하는. 그런데 우리 지금 참 애초롭게도 우리 그 유학생들 가운데 이제 그 신설야 같은 예. 물론 신설야는 이제 무슨 1학년을 이제 이제 시작하는 예. 이런 아이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아주 올곧은 마음에서 우리가 벌써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년 같은 이런 화교 그 학생 예.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정말 여기서 중국의 국민교육 혜택을 철저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소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예. 중국이 명문대까지 거치고서도 이국 땅에 가서 중국을 비난하고 맞아요. 질책하고 예. 예? 그리고 자기 민족을 갖다가 예? 조롱하고 능멸하는 이런 데서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모 예. 방송국의 전직 아나운서로 임했던 분이 외국에 가서 예. 지금 유학하면서 TV에 가끔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중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스개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좀 불편한 거 있죠. 저래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예, 물론 네. 우리 중국 사회가 다 모든 게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단 여기 내 조국, 네. 내 민족 여기 대해서 리얼할 때 있어서는 항상 신성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그 조국 전체, 민족 전체를 비난하고 질책한다는 것은 너 자신을 포함해서 질책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예요. 이건. 자기 예.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사례도 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오늘날 네가 외국에 나간 자체가 네가 능력이 있어 나간 건가 이거. 우리나라의 계획 개방이 전 정책이 네한테다가 예, 더 나가서 많이 배우라는 예? 예. 이런 것을 네인데다가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준 거를 네가 이것 좀 왜 모르는가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네가 이런 학자로서의 이런 몸가짐으로 다시 한번 조국에 고맙고
우리 그 중국이 고마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네. 이래서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대신에 오히려 나라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도리가 뭐 비틀은 거죠,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아주 이거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도 있죠, 뭐. 예, 그래서 사실 예, 보훈이나 가문은 예, 그렇게 힘든 그런 그 이해하기 힘든 이런 도리가 아니거든요. 네,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상 저국을 잊지 않고 음.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기의 지저와 같이 또 저국을 위하고 나는 중국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예전 분들처럼 못하겠습니다만 늘 그럼요. 항상 마음속에 그 위치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정감 세계를 뛰어넘어서 실천적인 자세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방법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MC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네. 내가 그 마음과 자세만 있으면 그 스스로 이게 발로 돼요. 네. 그럼 마음이 중요하고 예.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뭐 서양 사회는 가문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하루에 진문을 나선 다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밖에서 움직이는 이 과정이 가문, 보온, 네. 이거와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것이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 때 이 대안은 내 눈빛, 마음이 이 전반 그 열린 자세 다 틀립니다. 예. 제가 간단한 사례를 들게요. 제가 한국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예. 한국의 늙은 부부,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지요. 예. 70이 넘은 이런 분들이 평소에 그 직업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 폐지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여길 말하면 그 폐품을 농마진. 수거해 가지고 예.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팔아서 생활을 영위해가는 이런 분들입니다. 아, 그런데 이분들이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면 우리 1,500원, 그래도 1,600원 그렇게 정도. 되겠죠. 예. 네. 그런 돈을 이분들이 모은다는 건 조린치 않지요. 그렇죠. 이만한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 자기 손자가 공부하는 그 중학교에 찾아갔어요. 그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돈봉지를 내놓고 예.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내놓더래요. 예. 그 교장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손자가 그 지병에 걸려가지고 그 쓰러졌다는데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돈이가 어디 나올 수 없거든요. 예. 이제 그 말하지 할아버지가 그 평소에 자기 그 고정된 직업도 없고 이런 폐품숙으로 생활난을 이겨가는 이런 분들인데 그런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것을 알고 정교 사생을 동원해서 돈을 모금해 가지고 예. 이 아이를 병원에 주원시키고 치료를 받아 가지고 아이가 완치됐지요.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것이 고맙다고 억척스럽게 더 일해 가지고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 학교에다 바친 겁니다. 예. 그 돈이가 도대체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돈이 뭐 얼마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싶은 그런 마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돈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렇죠. 예. 내가 진정 마음으로 있다 할 때는 그 30만 원이가 3억 원으로 보일 때 있고 그럼요. 네가 마음이 없다 할 때는 몇억 원을 냈다 던져도 그거는 그 돈 자체는 개도 먹지 않는 게 아니지 모두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나 이게 사실 거기다가 아주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돈을 포장했을 때 네. 그거는 금덩이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예, 우리 인간이 그 더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포장됐다 할 때는 그것이 정말 쓰레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것을 보고 제가 더더 감명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네.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어떤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 어떤 우리 인터넷을 통해 호소하면 또 나타나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고 하는데 예. 거기 우리 또 간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이 있어요. 우리 소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이런 왕인데, 네. 가진이라고.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했어요. 예. 네. 너무나 고생하고 이 어린 이 강철왕이 유년 시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눈을 봤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자기에 대해서 정말 그 뜨거운 애정을 쏟아가지고 예, 하는 것을 눈바가 보고 예. 야, 꼭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이거는 그거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말하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문이죠. 예. 고맙다. 엄마한테 고마워. 그리고 엄마 내가 꼭 이후에 돈 벌어가지고 엄마 제가 잘해줄게. 순진하게 표현하면 그런 말이죠. 네. 이 가문 보온이죠. 그래서 이 강철왕이가 결심합니다. 내가 어머니 생전에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해드리면 내 엄마에 대한 이런 그 존경의 마음이가 흐트러질까봐 네. 내가 어머니 생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실천해 옮겼어요. 그래서 지호는 어머니가 돌아간 20년 후에까지도 결혼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겨우 결혼했는데 첫 아이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강철환이가 52살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착잡한 이런 마음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사망된 15년 후에도 어머니 말만 나오면 눈물을 쫙쫙 흘리고 네. 예.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보온도 못했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점을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사람이 한 할머니를 고향의 할머니 한 분을 딱 봤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가 자기 집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그 집세가 밀려가지고 그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가 이 할머니 집세를 전부 다 물어줬어요. 물어드리고. 그리고 왜 물어줬는가 하니까 그 할머니가 딱 어머니를 닮았대요. 또.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비쳐가지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고 어머니인데 보답하겠다는 그런 심리.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랬다는 이런 말.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생이 내가 이 돈이 맨 포로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해서 여기 장애인들을 기부하고 미국의 그 고등학교 교육, 네. 결국 여러 그 교육 분야에다가 기부한 돈만 정말 수억 대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는 항상 네. 내가 곤란하게 자랄 때 나를 그렇게 오늘날까지 있게 해준 어머니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니를 마음에 담고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성공하는 이런 길로 될 수 있었고 네. 성공한다면은 내가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 기록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넘긴다는 이런 마음이 갖춤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강철 대왕이 이 호칭이 맞는 네. 이런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떤 직별에 어떤 직종이간을 떠나서 그리고 네가 어느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 우리 앞에서 우리 그 신설야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글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와서 이 글로벌 이런 시기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그 청년 학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여기서 국내에서 좋은 이런 교육을 받은 후에 지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또 외국에 나가서 배우고자 하거든요. 예.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연히 그 시민권 문제, 국정 문제도 좀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는 형태가 다 제 나름입니다. 저는 이것을 잠시 논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건 뭐 시민권 가지도 좋고 가지지 않아도 그건 관계없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가 네 마음속에 항상 너를 키워주고
너를 지금까지 있게 한 조국을 잊지 말고, 네. 예? 네 부모님을 잊지 말고, 우리 민족을 잊지 말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자세만 네 마음이 딱 담고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태로 네가 살아가든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항상 감사한 마음, 올곧은 마음, 감사를 내가 꼭 마음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하고야 말겠다는 이 같은 결과가 꼭 쏟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가문 보훈의 마음의 자세 또 실천적인 행동도 역시 사회의 순환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뭐 고향 사랑, 조국 사랑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좀 얼핏 들으면 뭐 거창한 구호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 가문 보훈의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된 책임 의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절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 인간이 아주 돌이죠. 이거. 예. 그리고 또 실천적인 자세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연변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성공이 있게 했고 또한 나의 오늘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중국에 감사하고 연변 조선족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하버드대 조선족 학도 신설의 이 고백은 우리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보여준 양심의 고백입니다. 현재 중국 해외 유학생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고향과 조국 그리고 민족에 대한 가문의 마음과 보훈의 생각을 품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 간다면 우리 고향, 우리 조국은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의 마음, 보답의 자세, 오늘의 화제였습니다. 편집 담당의 리순옥,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